자, 그 다음에 이제 예, 뭐 모듈 이어서 패키지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예외 처리 한번 볼게요. 예, 예외 처리. 그래서 예외 처리는 뭐 우리 자바에서 트라이 캐치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거의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파이썬에서도 예, 트라이 캐치 저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예외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이제 구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바에서 try catch finally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똑같은 건 아니고 코드 자체가 이제 비슷하다 이 말이죠. 개념은 똑같은데 그래서 저 좀 다르게 이제 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 표기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면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류 발생하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 될 수 있도록 복구시켜주는 이제 그런 이제 처리를 예외 처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에서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뭐 몽차에는 이제 오류가 언제가 발생하는지 오류 예외 처리하는 방법, try except 문과 try finally 부분. 요 뭐 try하고 final 이거는 이제 익숙하죠. 그래서 예외를 우리 excep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except라는 이제 코드 나오고 try else 뭐 여러 개의 오류 처리하는 방법, try else. if else는 많이 이제 우리 자바에서는 뭐 다른 뭐 C라든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else문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try else라고 해서 파이썬에서는 예외 처리할 때도 이제 else문이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류 회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오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일부러 발생시킨다 되죠. 그래서 예외 만들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 언제 발생하느냐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거 파일이 출력할 때 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pen이라는 이 함수 사용해서요, 나는 없는 파일이라는 파일명을 찾는 거죠. read 모드로, R 모드로.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했을 때 나는 없는 파일이라는 파일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no such file or directory. 나는 없는 파일이라는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에러라고 그러죠. 그래서 file not found error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에러 코드와 함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file not found error 오류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이런 식으로 막 그 프로그램 실행이 되는데 오류를 발생됐다고 해서 그냥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지 말고 이걸 이제 오류 처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앞에 또 오류 나는 경우 보면 특정 수를 0으로 나눴을 때 불능이죠. 그러니까 이 4 나누기 0 해버리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해서요. 특정 수를 이제 0으로 나누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죠. 요런 이제 오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뭐 때문에 오느냐, 1, 2, 3이라는 요거는 이제 리스트라고 하죠. 자, 리스트를 리스트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인덱스를 이제 쓰는데 A라는 리스트 객체에 3번 인덱스 위치의 값을 이렇게 접근해서 뭔가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에러 나느냐, 인덱스 에러가 나는 거죠. 1, 2, 3 요소가 3개니까 0부터 인덱스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0, 1, 2.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는 2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3번 인덱스를 없는 걸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덱스 에러. 그래서 이런 이제 인덱스 에러라든지 여기 이제 제로 디비전 에러라든지 파일 not 파운드 에러처럼, 자, 이런 이제 에러들 외에도 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에러들이 발생됐을 때 그냥 이제 프로그램 실행 중간에 이렇게 화면에 그냥 떠버리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주는 이제 코드가 필요하다. 이제 try catch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에러가 왜 발생됐는지
그래서 여기서 뭐 인덱스를 잘못 썼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된 건데, 인덱스 에러가 발생한 건데, 이런 이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화면에 이제 오류 메시지가 보여주는데 보기 싫죠. 그래서 이 오류 이제 예외를 처리하는 기법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나오는 이제 키워드가 명령어가 try except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코드 앞에서 작성하면서 이거 코드 안 썼죠? 예외하는 거의 안 썼습니다. 안 써도 파이썬 잘 돌아가죠. 예. 그죠? 예, 지금 이제 파이썬 그 코드 앞에서 작성하시면서 이런 예외 처리하는 거 넣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막 복잡한 프로는 아니면, 크고 복잡한 프로는 아니면 다 잘 돌아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자, 큰 프로젝트 이제 하신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도 뭐 팀으로 하든지 뭐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예외 처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예외 처리 어떻게 하느냐? 이제 try except 문인데, try 키워드 하고요, except 키워드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요 이제 try except 문이라고 하고요. try 콜론 뒤에다가 실제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 그러니까 예외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들을, 실제 실행해야 될 코드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자, 여기 이제 except 뒤에는 보시면 이제 발생 오류라든지 오류 분수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예외가,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됐을 때 except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try 블럭 수행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except 블럭 여기 아래쪽에 있는 except하고 콜론 되어 있는 다음에 있는 명령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오류는 이제 예외에 처리하는 구문이 여기 이제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try 블럭에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이렇게 try 블럭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 다 끝나고 나서, try 블럭 끝나고 나서 이 ifset 블럭을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fset 블럭은 실행하지 않는다. 이 try 블럭에서 예외 오류가 발생될 경우에만 except 블럭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try except 구문인데, 요 except 구문에서 요 뒤에 보시면은 발생 오류 as 오류 변수라고 되어 있죠. 발생 오류 as 요 형식, 요 대괄호는 생략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except 구문 이렇게 작성할 때 try except, 그래서 try 블럭과 except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try 블럭에서 오류가 나면 except 부분의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오류와 상관없이, 오류 종류죠. 여기서 try에 발생하는 오류 종류와 상관없이 오류가 발생하면은 except 블럭을 수행한다. 그런 뜻이고요. 오류에 여기 이제 오류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저도 오류라고 할게요. 오류의 종류, 예외의 종류를 이제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except 키워드 뒤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발생한 오류만 포함한 except 문이라고 해서, 이 try 블럭에서 특정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오류의 종류가 except 문에 지정되어 있는 이 오류일 때, 동일할 때 이 except 블럭을 실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해 보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except 문에 미리 정해놓은 오류와 동일한 종류의 오류일 경우에만 except 블럭을 수행한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ry except. 그 다음에 자, 발생 오류와 오류 변수까지 포함한 except 문이라고 했어요. try except인데 except에 발생 오류 종류가 와야 되고요. as 뒤에 오류 변수가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류 변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오류 내용을 까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오류의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여기 형식이라 이제 이게 코드가 있으니까 보면은 이제 try, 자 except가 있고요. try에 4 나누기 0. 그러면 이제 여기 예외가 발생하겠죠. 0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외 종류, 오류의 종류. 그래서 여기 이제 제로 디비전 에러.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로 디비전 에러 종류의 이제 예외가 트라이 블럭에서 발생됐을 때 요 except 블럭이 실행이 되는데, 이때 요 예외 객체를 받는 참조 변수죠. as 뒤에 참조 변수 이름을 줍니다. 그 예외 객체를 이렇게 이제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외 객체를 이제 출력을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예외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 위에 된 코드 설명 4를 0으로 나누려고 했을 때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럼 이 밑에 except에서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미시된 요 except를 찾아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except 블럭이 이제 여기 이제 실행이 되죠. 이때 이제 오류 변수라고 하는 에 담기는 오류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실행했을 때 요 진짜 오류가 났을 때요 디비전 바이 제로라고 하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ry except라고 하는 구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y finally. finally는 우리가 자바에서 try catch finally 할 때 try는 이제 우리가 실행할 어떤 이제 명령 문장이 들어가고요. catc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발생됐을 때 처리할 코드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finally 같은 경우에는 예외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예외가 발생하지 않든 발생을 했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실행되는 코드들이 finally 블락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ry finally 구문인데, try 문에는 이제 finally 처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 finally 절은 try 문 수행 도중에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수행된다. 개념 똑같죠? 자바하고. 그래서 보통 finally 절은 사용한 리소스를 close 할 때 많이 쓴다. 그래서 정리할 때 finally 최종적으로 작업 끝나고 나서 꼭 해야 될 정리 있죠. 정리한 그런 이제 코드들을 finally 블럭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이제 마지막에 실행해야 될 코드들은 finally 절 아래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형식 이제 보시면은 try, finally 이렇게 있죠. 그래서 try 뒤에 콜론 들어가고요. finally 뒤에도 콜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콜론 찍고 안 찍고 나중에 이것도 막 헷갈리실 건데, 혹시나 안 되면 이거 이제 기억만 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try 블럭에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다가 오류가 안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finally 부분을 실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파일 오픈했으니까 닫는 부분이죠. 자원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든 트러블 오류가 나지 않든 마지막에 이제 자원을 반납하는 f.close라고 해서 이 메소드를 이제 실행합니다. 그래서 put.text 이걸 이제 write 모드 쓰기 모드로 연 후에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에 try finally 이기 때문에 finally 절에 있는 이 코드를 이제 실행해서 이렇게 오픈한 파일을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오류 처리라고 해서 try 문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오류 처리, 그러니까 다양한 오류 유형이죠. 예외 유형이 타입이 다른데 여러 개의 이제 다른 예외를 처리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try except라고 했었죠, 그죠? try except. 이 뒤에 이제 오류의 타입을 이렇게 지금 발생 오류 1, 2라 있는데 타입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except 뒤에. 그래서 오류의 종류죠. 오류의 종류를 이렇게 주면, 예를 들어서 try 블럭에서 오류 1번 종류면은 except 발생 오류 1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거고요. 예외 처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try 블럭 실행하다가 2번 오류가 발생됐다 그러면 except 발생 오류 2라고 하는 2번 오류 자, 예외 처리하는 이제 블럭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형식이고, 실제 코드 작성해 놓은 거 보면 0으로 나누는 오류와 인덱싱 오류를 처리를 하자. 두 가지죠.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0으로 나눴을 때 발생하는 예외와 인덱스를 잘못 썼을 때 발생하는 예외를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그냥 앞에서 했던 거죠. 예, try except 뒤에다가 예, 요 except를 우리 try catch문에서 catch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바에서 catch문은 내가 예외 종류별로 처리하고 싶다 하면 catch문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except라는 그 뒤에다가 예외 종류를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죠. 예, 마지막에 콜을 이렇게 찍고요.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예외가 발생됐을 때는 얘가 실행이 되고, 만약에 이제 인덱스 에러가 발생됐을 때는 예,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설명이고요. 예. 그리고 자, 오류 메시지 출력하는 거는 그냥 as 뒤에다가 예, 요거를 이제 객체 오류 예외가 발생됐을 때 그 객체를 받을 수 있는 참조 연수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as 뒤에 지금 e라고 exception이니까 이제 e라고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을 print e 예, 요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됐을 때 요 객체를 받아 가지고 예, 출력을 해주고 예, 인덱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객체를 받아서 출력해주고. 그래서 요 코드를 실행하면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하겠죠. 인덱스가 잘못 작성됐으니까 list index out of range라는 메소드를 출력한다. 그 다음에 자 제로 디비전 에러와 인덱스 에러를 함께 처리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 처리할 코드가요 예외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분리시켜서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제로 디비전 에러든 인덱스 에러든 처리할 코드가 똑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y 예, except 뒤에다가 이렇게 제로 디비전 에러와 예, 인덱스 에러를 요 사골라 안에다가 모아가지고 콤마로 구분해서, 그러면 이제 요 except 블럭은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든 인덱스 에러가 발생하든 똑같은 이제 요 예, 프린트 이런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오류를 동일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괄호를 사용해서 묶어서 처리를 한다. 자, try 예, except 사용해서 유형의 그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y else 부분인데 예, try else try else는 else를 쓰는 거는 조금 생소하죠. 예, try catch 바이너리 자바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else라는 키워드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if문 쓸 때, 그죠? 특정 조건이 이제 거짓일 때 else문을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에 보면 try, except, else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else에서는요 오류가 없을 경우에 실행한다. 예. 그러면 이제 try 블럭의 코드를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되면 except 블럭을 실행하고요. try 블럭을 실행을 하는데 예외가 없었어요. 없으면 요 else 블럭을 실행해준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try 문 수행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except 절을 실행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else 절을 수행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try except else 사용해서요. 자, 요걸 이제 실행하는데 나이를 입력하세요 돼 있죠. import 사용해서 나이를 입력받아서 인티저 함수 사용해서 정수를 바꿔서 age에다가 저장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되면 except에서 예외를 받아서 print 입력이 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출력할 거고요. 만약에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어요. age 변수에다가 나이를 입력을 받아서 인티저 타입으로 이제 바꾸어서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면은 요 else 블락을 실행합니다. age 값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으니까 그래서 if age가 18보다 작거나 같으냐 참이면 이제 요 부분 if 블럭을 실행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요 if 조건이 거짓이면은 요 else 블럭을 이제 실행하겠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은 요 위에 있는 코드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오류 회피하기. 자, 오류를 회피하는 게 이제 뭐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 특정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그냥 통과시켜야 할 때가 있다. 자, 여러 파일을 처리하는 중에 일부 파일이 없더라도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고 싶을 때, 예. 자, 이렇게 오류 회피라는 걸 쓴다. 예.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 파일을 읽어서 처리하는 예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류 회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보시면 이제 스튜던츠라는 여기 이제 리스트죠. 예. 다른 쪽에서 이제 배열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 최유진이라는 예. 자, 문자 요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객체 스튜던츠가 있고요. 요 스튜던츠, 자 포인상에서 스튜던츠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스튜던트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고 try, except 나왔습니다. try에 자요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예외 중에서도 file not found error 여기에서 파일을 찾을 수 없으면 요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except에 프린트 해서 여기 이제 스튜던트 자 여기 이제 포 반문문에서 요소를 하나씩 가져오는 이름이죠. 이름 가져온 거를 이렇게 넣고요. 성적 누구누구의 성적 파일이 없습니다. 건너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컨티뉴 실행하죠. 컨티뉴 실행하면 아래쪽에 뭐 그 코드가 있더라도 아래쪽에 코드로 가는 게 아니라 컨티뉴 하면 반문문이 처음부터 되돌아갑니다. 그 다음 이제 학생 이름을 이제 가져와서 또 똑같이 칠해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코드를 만들면 자 일부 학생의 성적 파일이 없어도 프로그램이 죽는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성적을 계속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생의 이제 성적이 없더라도 처리가 되도록 만든 거다. 그래서 뭐 자 이제 컨티뉴 사용해서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이제 처리해줬다. 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이제 오류를 완전히 무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패스를 사용한다. 패스는 앞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블럭 우리 중괄로 블럭을 파이썬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빈 클래스를 만든다거나 뭐 if 조건 이제 else 뭐 이런 거 이제 썼을 때 그 블럭에 내용이 없을 때 실행할 내용이 없다. 그럼 그냥 비워주면 안 되고 패스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오류를 완전히 무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데고 예제가 보면 try 블럭에 파일 오픈하고요. 리드 모드로 다음에 이제 f.read 해가지고요. 값을 1점 컴피그에 넣고 f.close에서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except는 여기서 이제 파일 not found 에러가 떴을 때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패스라고 했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이 되면은 그냥 통과합니다. 다른 건 뭐 처리 없이 그냥 하단에 뭐 프로그램 주요 기능 계속 실행한다 해서 출력문 하나 있는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됐습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 쓸 때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오류를 일부러 발생시키는 방법. 지금 오류 일본어 발생시키는 거하고 예외 만들기 예제가 2개 지금 남아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오류 일부러 발생시키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를 이제 일부러 발생시킬 때는 raise라고 하는 파이썬 명령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강제 발생시키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외라는 용어보다는 오류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레이즈 명령을 사용해서 오류를 강제로 발생시킬 수가 있다. 만약에 이제 bird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fly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하도록 만들고 싶은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다. 강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코드를 보면 클래스 bird라는 클래스인데 define fly self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죠. 근데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raise 키워드를 실행해서 요 not implemented error라고 하는 요런 타입의 에러를 발생을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이제 요런 예외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버드라고 하는 게 부모 클래스가 되고요.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요. 그러면 요 함수 요거 메소드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오버라이딩을 안 하면 얘 실행했을 때 not implemented error 구현하지 않아서 에러 생긴 거다라고 출력해 버리겠죠. 그래서 이 버드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요 fly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덮어쓰기 해서 구현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버드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를 반드시 fly 함수 구현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만약에 이제 자식 클래스가 fly 함수를 구현하지 않는 상태로 fly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뭐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거죠. not implemented error가 발생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오류다. 그리고 꼭 이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않았을 경우 일부러 오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얘 코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이글 해서요. 버드. 그래서 여기 소괄 안에 있는 여기 버드가 부모 클래스고요. 버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죠. 그래서 클래스 내용 비어 있기 때문에 패스라고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이글 클래스, 자식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글이라는 클래스에 이제 생성자 상에서 이글 기체를 만든 다음에 이글.fly 하면 얘가 지금 fly라고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not implemented error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이제 설명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에러가 나는 거 한번 보면요. 얘는 이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not implemented error가 난다. 그래서 이제 오버라이딩에 대한 이제 개념 설명이 나와 있고,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거 없고요. 자, 버드에서 상속받는 fly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 번 더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버드는 부모, 이글은 자식인데 자식에서 이제 이 버드로부터 물려받은 fly 메소드를 다시 오버라이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very fast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글 기체를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서 이글 기체 fly 메소드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very fast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외 만들기 볼게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를 처리하려고 할 때 예외를 만들어서 직접 우리가 예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예외를 어떻게 만드느냐? 파이썬 내장 클래스인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면 된다. 그죠? 예외 클래스 만들려 그러면 exception이라는 클래스 상속받아서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클래스 myEra 하고 exception 넣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exception이 부모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exception이라는 내장 클래스인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myEra를 만들겠다.
클래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이 myError는 예외 클래스, 에러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명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요 say nick이라는 이름으로 만드는데, 이거 호출을 하면은 nick이 바보냐 물어보고요. 만약에 이제 동일하면은 raise myError라고 해서 myError라고 하는 거 위에서 만든 거죠. 에러를 발생을 시킨. 그리고 이제 프린트 명령으로 이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테스트하는 코드고요. say nick 천사, 체인이 바보 이렇게 이제 그래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요 바보라고 천사에서는 상관없죠. 똑같지 않으니까. 이게 nick 값이 천사일 경우에는 여기서 펄스가 돼서 raise 키워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특정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걸 이제 실행하지 않지만 바보를 이렇게 넣으면 요 nick이 바보냐 하고 같으냐 같기 때문에 이제 요 raise myError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myError가 발생되는 경우 천사가 한번 출력된 후에 바보를 넣으면 myError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밑에는 이제 오류 났을 때 이제 코드고요. 자, 여기 에러가 발생됐다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 기법을 사용해서 myError 발생을 예외 처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예외 처리하는 거 우리가 기법 있었는데, 우리가 직접 이제 사용자 어떻게 보면 사용자 예외 에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try 블럭에 이제 실행 문장을 넣고요. 실행하다가 myError라는 에러가 발생하면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 say nick 할 때 이제 바보를 넣으면 강제적으로 위에 이 부분이죠. nick 값을 바보로 주면 raise가 예외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거죠. myError라고 하는 예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myError 예외가 발생이 되고 except에서 myError 타입을 동일한지 보고요. 동일한 myError 타입의 예외가 발생하면 허용되지 않는 별명입니다.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출력된 결과 보면 천사까지는 정상적으로 찍혔고요. 바보 찍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myError가 발생돼서 허용되지 않은 별명입니다. 예외 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류 메시지를 사용하고 싶을 때 여기서 이제 myError 뒤에 as e라고 놓고요. e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요 e라고 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 myError는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요. 얘가 에러 메시지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은 프린트 2로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이 객체 예외를 출력을 할 때 이 예외 객체에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하려 그러면 요 str이라고 하는 메소드 밑줄 str이라고 하는 밑줄 str 요 이름의 이제 메소드를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정의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예외를 만들었을 때는 예외 메시지를 출력하는 여기 이제 str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줘라. 그러면 이제 print 2처럼 이렇게 이제 하면 실제 메시지가 출된다. 그럼 만드는 방법은 그냥 def 함수 메소드 추가하듯이 클래스에
그러니까 밑줄 스트링 해서 셀프 놓고요. 리턴 해서 요 메소드 호출했을 때 출력할 문자열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허용되지 않은 별명입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예외 처리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예외 처리까지. 네.